자, 제 36회 기출문제 국토위계 및 이에 관한 법률까지 다 풀었고 나머지 이제 53번부터 도시개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요 도시개발부터 보는 내용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앞에는 자세히 했으니까 뒤에는 조금 속도를 내자. 자,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났는데 전부 다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국토위계 및 이에 관한 법률에서 특이하게도 개발행위 허가 파트하고 뒤에 있는 개발물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한 문제도 안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쪽에서만 12문제 다 내고 뒷부분은 하나도 출제하지 않았다. 그것도 싸가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출제 형평성을 전혀 잃어버렸죠. 어쨌든 국토개발법은 그렇게 났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골고루 냈는데 6문제가 전부 다 우리 책에 있는 것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53번부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자, 구역 지정에 관해서 첫째, 국토교통부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머리점 맞춰서 공부하셨던 분들 생각납니까? 어떻게 해오라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중국공 긴급협의 있었잖아. 그게 무슨 자 있죠? 바로 여기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긴급이라는 말 들었죠. 긴급. 이때는 국장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긴급이란 말이 들어있잖아. 이건 맞는 문장. 두 번째,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자생 외국삼. 기억납니까?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유 6가지. 공자생 외국삼. 무슨 뜻이죠?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그렇게 말하겠잖아. 그래서 여기 외자, 도시적, 외적. 그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결합개발과 분할개발을 했었죠. 그럼 하나의 구역을 둘로 나눠서 개발하려면 각각의 면적은 최소한 몇 제곱미터는 돼야 된다 그랬죠? 1만 제곱미터 상대된다. 도시개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 1만 제곱미터 상대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 다 책에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자, 이건 어디 있는 거냐? 우리 법률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행규칙에 있는 이런 것까지 외울 때냐? 지정대장? 뭔지 몰라 나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 근데 36년 만에 처음 난 겁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봐봐. 뭔지 모르지만 무슨 대장이 있대. 지정대장이라는 게 있대. 이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 전자적 처리라는 건 컴퓨터에다 입력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뭔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라. 당연하죠.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라.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 그럼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라. 당연한 얘기잖아. 이건 볼 것도 없이 맞는 문장이죠. 모른다고 해서 저런 질문 처음 보잖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처분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5번 질문은 응용한 겁니다. 법조문을 응용한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는 거지 이 내용이? 처음 보는 건가요? 아니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떤 걸 봤죠? 자, 해당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용도지역하고 환원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건 폐지된 거라 본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 나오는 게 바로 도시개발구역에서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라 본다에 관련된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 바로 도시개발구역 맨 마지막에 이거 페이지 몇 페이지죠? 바로 8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건 82페이지고요. 이거는 80페이지인가? 80페이지야. 두 번째 건 80페이지. 세 번째 건 84페이지. 네 번째 건 없고. 다섯 번째 건
7페이지에 나눈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이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된 거로 본다. 자, 환지 방식을 했더니 언제 해제된 거로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이러지만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뭐 한다? 다시 그 용도지역은 옛날 용도지역으로 환원됩니까? 아니야. 그냥 도시지역으로 그냥 가는 거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거로 봅니까? 아니야.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해지됐을 때만 그때만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보고 공사가 제대로 시행돼서 끝나면 그냥 도시적으로 가는 거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대로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설명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졌다는 건 정상적으로 공사가 다 끝났다는 뜻이고 당연히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라.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조금 꽈놔서 그렇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음 54번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라. 자, 이거는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하고 아니다. 이건 몇 번이죠? 54번이잖아. 그죠? 54번. 83페이지하고 88페이지입니다. 먼저 83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더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지죠. 그중에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제한자라고 나잖아. 원칙은 누구죠? 국지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자격 있는 자들. 그 자들이 특도 시장운수구청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건 예외적으로 국장한테 직접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 둘로 나눠지죠. 그중에 여기는 특도 시장운수구청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그랬잖아. 누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 있는 자들. 그럼 시행자가 또 자격 있는 자들이 시행자가 누구일까? 그게 8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나 공공기관 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지공정지라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국지공정지 그중에 공공기관에는 다시 몇 명 있단다? 공공기관 이제 종전에는 6명 지금은 7명이죠. 어떻게 끝났죠? 토수농관 철매공 토지대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그랬다가 뭐가 들어갔다? 7번째 한국공항공사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새로 신설된 게 바로 한국공항공사 이게 시험 문제 툭 들어갔습니다. 올해 건데 들어갔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출제원이 이거 출제만 하고 돌아가시려고 죽을까 봐서 미리 냈나. 자기는 저 내년에 못 낼 거니까 그래서 냈는지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한국공항공사라는 게 올해 새로 신설됐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 자격 있는 자들이니까 이 자들은 다 들어간다. 정답 5번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55번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과론에 들어갈 옳은 것 간단한 내용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몇 명이 필요하죠? 발기인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라. 그렇죠? 두 번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몇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몇 명이죠? 50인. 그죠? 그때는 50인 이상인. 그래서 그때는 조합에서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죠. 또 총회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설립 등기 며칠 내죠?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고 강의할 때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럼 7, 50, 30 찾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 했죠? 7,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0 이렇게 해놓고 다 밑줄 동일한 걸 찾아라 그랬더니 2번 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56번.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첫 번째, 환지 예정지는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었어. 근데 새로 개발한 땅에서 예정지, 장차 너 개발된 땅 이거 줄게. 이게 예정지라 그랬죠. 그럼 이거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건 환지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가 있었겠죠. 둘이 나눠져요.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예정지 소유자를 을이라고 하자. 그럼 갑을 관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첫째,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죠? 갑을 말하죠. 이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외에도 예정지 안 가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종전의 토지 이거 더 이상 사유수익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사유수익하는 게 일리 옮겨가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사유수익할 수 없다. 틀렸죠. 두 번째, 있다는 틀렸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 바로 여기에 누구도 있었죠? 임차권자가 있어서 세대로 사는 사람 이분은 뭐 한다 그랬죠?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일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예정지가 어디죠? 이게 예정지잖아. 그럼 소유자가 예정지를 지정받아 가면 누구도 간다 그랬죠? 임차권자도 같이 아울러 지정받아 같이 간다 그랬잖아. 따라서 예정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여기서 누리던 종전과 같은 권리를 여기 와서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야지. 없다 해서 틀렸죠. 세 번째,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바로 이건 을을 말합니다. 환지 예정지에 있던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은 여기 사용해야 돼 떠나야 돼. 아니 갑이 사용수익하러 갑하고 그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러 왔으면 이 사람은 딴 데 찾아가거나 아니면 돈 받고 떠나거나 이랬어야 되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따라서 그걸 사용수익할 수 있다? 안 되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어린 택도 없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아니라 아예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임차권자나 여기 있던 갑의 소유자가 일리 오기 때문에 사유수익하러 오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일 환지처분 효력 발생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는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이건 자기 예정지 이 땅은 더 이상 예정지 소유자는 사유수익할 수 없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4번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여기 임차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 뭐 해야 됐죠?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뭐 해야 된다?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당연하죠. 아울러 지정하는 건 소유자가 예정지 만들면 거기다 임차권자도 따라서 같이 지정받아 간다. 예, 아울러 지정이라고 했었잖아. 이게 사실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맨 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왜 중간에 써놨죠? 아까 말한 정답을 고를 때 같은 번호가 열거되는 것들 또 숫자 대략 8개에서 맞추려다 보니까 요게 있던 걸 밑으로 내리고 있던 걸 이렇게 번호를 바꿔가지고 4번에다가 4번이 아마 부족했었나 봐.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순서대로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문항수를 맞추려고 4번 했던 걸 1번으로 끌어올려서 그걸 정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5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는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자, 예정지에다가 뭘 지정한다 했죠? 여기다 채비지. 뭐 하려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채비지 지정하면 저 채비지는 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보고 사용수익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팔아가지고 사업에 수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시행자는 처분권까지 갖는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 해서 5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정답. 자, 57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시행자는 입지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입지환지가 뭐죠?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가진 자에게 구분 건축물, 건물을 주는 것. 이게 입지환지죠. 그러면 그 환지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돼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당연히 건물로 준다 했으니까 환지계획에 건축계획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들어간다. 두 번째,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 부담률은 이거 권리가액의 합계 플러스 채비지 평가액의 합계 분의 총사업비 곱하기 100 이 계산식에 따른다. 자, 평균 부담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 안 했었거든. 이건 안 외웠었어요. 별도로 이거는 어디 있는 거야? 시행 규칙에 있는 거거든. 안 외웠습니다. 모르는 거야. 모르면 한다? 일단 퀘션 마커. 모르잖아. 퀘션 일단 두고. 그 다음에 3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때 소멸한다. 자, 이건 57번 지금 56번 설명 안 했죠. 55번은 설명 안 했다. 55번은 9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설명을 안 했었네. 어디에서? 이거 55번은 90페이지. 페이지 기본서 90페이지. 그다음에 56번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이거는 기본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까지야. 그 다음에 몇 번? 이제 57번에 관한 건
첫 번째 거는 98페이지입니다. 요거는 98페이지 환지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건축물 명세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 책에 없다 그랬고 이건 안 들어가고요. 자, 세 번째 거는 102페이지입니다. 이건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에 나와요. 이건. 그리고 4번은 99. 99페이지. 이거는 98페이지. 5번은 다 이렇게 다 있어요. 자, 3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들.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권리들은 언제 소멸된다 그랬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라고 있었잖아. 책에도 있고 설명 여러 번 했었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라고 있었죠. 끝나는 때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4번도 틀렸고. 틀린 걸 고르라. 정답이네. 3번이 정답. 4번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째, 너무 작은 건 과소토지니까 뭐죠? 환지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않냐 할 수 있고 약간 작은 건 늘려가지고 증환지하면 되죠. 그 두 가지야. 그래서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한다. 이건 무슨 환지? 이건 증환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너무 작은 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 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 작은 토지는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된다. 그렇죠? 큰 토지는 가만 지는데도 환지 부지정은 안 된다. 문제 풀이할 때 분명히 다 강조하고 설명한 겁니다. 5번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다가 다시 조성되는 토지를 주는 것. 종전 토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토지를 주는 것. 평면 환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갖춘 사람에게 구분 건축물로 주는 것. 이거는 입체 환지. 두 가지 개념 정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만 정답. 3번만 틀렸죠. 자, 도시개발법 마지막 문제.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발행하죠? 지방자치단체장. 이거는 시도사죠. 시도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발행 총액 등에 관해서는 뭘 받으라? 승인받으라 합니다. 누구한테 받죠? 국장이나 그건 누구 그랬었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그랬었죠. 왜 그런데 그랬죠? 채권 발행이라는 건 빚을 지는 거죠. 채권 팔아가지고 일단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시 갚아야 되잖아. 채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가 빚을 지는 거죠. 너무 빚 많이 지지 못하도록 중앙부처에서 통제한다. 이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국장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더 틀렸고.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 벌어서 조례로 정한다. 자, 3년부터 10년입니까? 아니야. 5년부터 최저 5년, 최장 10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기간을 정하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 3년은 단기 채권이에요. 최소한 5년부터 10년. 이 사이가 중장기 채권. 자,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아니야.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죠.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하면 원칙적으로 재발행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는 있어. 원칙은 재발행 안 한다. 왜? 제가 강의할 때 뭐라 했어? 현금 5만 원짜리 내가 분실했거든? 그럼 빨리 한국은행 찾아가가지고 자, 나 현금 분실했으니까 재발행해 주세요. 5만 원짜리 새로 발행해 주세요. 말 된다 안 된다. 미친놈 같다고 합니다. 그죠? 그거 분실한 거 그거 재발행 안 해줍니다. 똑같은 거야. 이건 채권도 하나의 돈이거든. 근데 뭐야? 무기명이야. 그럼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진 자가 임자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실하면 원칙적으로는 재발행하는 게 원칙. 예외는 있다 그랬어요. 그건 책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뭐로 발행하고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자, 4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랬었죠. 5년, 2년. 여러 번 났던 거고. 또 도시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그 채권 몇 년 동안 그 매입필증을 보관해야 될까? 5년간 따로 보관하라 라고 했었죠. 5년입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거 나오죠. 정답은 5번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 이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정비사업에서 정비법에서 기본계획, 즉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기본계획을 하죠. 그거 누가 수립하죠? 오직 도시의 대빵들만. 시골인 군수는 수립하지 않고 누구만 한다? 도시 대빵들. 특광, 특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요 5명만 수립하지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수립한 자가 되지 누가 합니까? 그건 지들이 수립했으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자기들이 해야 되겠죠. 따라서 국장은 수립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집니다. 우리 시험 문제 풀을 때 이거 누가 하는 거지? 누가 하지? 라는 주체에 대해서 신경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 주체야. 누구다? 바로 기본계획 수립권자. 특광, 특시들도 시작만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더라. 금방 나온 거야. 그런데 도지사는 뭐 할 수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 저 작은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작은 시에서는 뭐 한다? 야, 니들은 수립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 되죠? 또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잘 못 외웠어 다 그거. 어떻게 알았죠? 80%는 맞는 문장 이렇게 풀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모르는데 이러이러한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그 수많은 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럼 뭐 한다? 일단은 출제어는 들어있는 걸 끄집어 내가지고 문제 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단은 그건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풀라 그랬어요. 확률 80%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맞는 문장이다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야. 또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도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 필요 없다? 지방의 의견 정치를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자, 원래는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이 두 단계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 책에 보십시오. 이건 몇 페이지죠? 59번에 관한 건 111페이지야. 111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박스 속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 주민들의 공람 절차나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요거 들어있죠. 정비사업의 계획을 단축한다. 공동용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들. 이런 건 무슨 변경이다? 경면 변경. 원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공람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으면 변경할 때도 당연히 그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 의견 듣는 것 당연히 거쳐야 되죠. 당연히 거쳐야 되죠. 다만 경면 변경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경면 변경은 뭐죠? 열거합니다. 요런 상, 요런 상, 요런 상, 요런 상 이렇게 열거되는 것들 그건 다 경면 변경. 따라서 이건 열거되는 것들은 경면 변경으로 보고 이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면 일단은 맞는 문장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어서요.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절차 안 거치는 경미한 거죠. 단축이 아니라 연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런 걸 바꿔내는 경우가 있어. 원래 들어있던 내용을 뒤집어서 다른 거로 이렇게 바꿔버려. 연장. 그럼 뭐 해야 돼? 그건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 이건 아주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있던 그 초문 경미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고 시험 문제 내는 게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잘 모르면 이런 것들도 열거된 것들은 아 맞아. 그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또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었던 날에 해제된 거로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정된 정비구역이 공사가 다 완료돼 가지고 해제된 거로 보는 건 원래 언제죠? 이건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에 관한 건 60번은 일단 148페이지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 148페이지. 그래서 그건 148페이지에 봐요. 59번은 페이지 적어졌나요? 아니, 59번도 페이지 안 적어졌네.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페이지를 자꾸 깎는다. 이건 59번은 111페이지입니다. 이건 111페이지야. 58번은 했었죠? 58번도 안 했나? 58번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마지막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건 57번은 이거 페이지 했었죠. 그래서 페이지들 다 책에 있는 거야. 58번도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59번은 11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마지막 60페이지는 아니 60번은 148페이지입니다. 그 1번. 자, 거기 보면 공사가 다 끝나서 정비구역에 해제시키는 점, 해제되는 시점 언제죠? 바로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 원래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준공인가의 고시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라고 했었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날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는. 따라서 이때 이전이라는 건 괄호 열고 제가 소유권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냥 이전 고시하면 무슨 이전 고시인지 모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날에 해지된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날이란 말이 빠져서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다음날이 없어서 틀린 겁니다. 두 번째는 준공 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지되면 조합도 해산된 거라고 본다? 아니죠. 정비구역은 해제됐지만 준공인가 받고 공사 끝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청산금 같은 거 지급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합에는 아직 해산난 거로 보지 않고 조합은 아직 존속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해산난 거로 보는 건 틀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 148페이지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3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 이건 없어요. 이건 안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3번은 없다. 모르죠. 그러니까 3분의 2인데 과반수에서 틀린 거야. 일단 퀘션. 4번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책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117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있던 겁니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건을 정비구역에서는 모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117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3번 모른다고 해가지고 4번 정답 못 찾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의할 때 누차 강조하잖아요. 모르는 게 태어났다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정답은 맨날 보던 4번이 자기야 나 여기 있어 나 좀 제발 좀 봐줘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보고 엉뚱한 여자만 쳐다보다 시험 똑 떨어진다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비참한 겁니다. 이런 거 모르는 걸 왜 들여다봅니까? 아는 것이 우리 책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맹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모르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퀘션 문제 붙여놓고 넘어가는 거야. 다른 지문 보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자꾸 들여다보면 멘붕 와버립니다. 그러면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나. 4번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 제 말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우리 시험 받은 분들 다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푸는데 심리에 대해서는 저도 수십 년간 연구했잖아. 저도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은 주워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멘붕 보지 않도록 3번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잘 모르는 거야? 넘어가. 아는 거 있는지 찾아. 그게 중요한 겁니다. 5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해지할 때 그때는 15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 지정권자가 해지할 때 지가 알아서 며칠 이상 주민들의 공람시켜서 의견을 들을지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공인중개사 보고 이게 며칠인지 왜 애우라고 하느냐고 짜증나는 거죠. 30일이거든요. 애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건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5번 모른다고 해가지고 4번 정답 못 찾는 거 아닙니다. 책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5번도 30일이지만 몰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3번, 5번은 모르는 문장이지만 정답은 알고 있는 데서 정답이 있다는 진리를 놓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61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때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문제들이 참 까다로운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때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 등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았죠. 그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을 받은 거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토기획법에서도 국토기획이 인허가 법률에서도 뭐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이런 거 받은 거로 본다. 또 도시군계획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이러이러한 인허가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또 도시개발법에서도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다른 법에 이런 거 받은 거로 본다. 정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이러이러한 인허가 등을 받은 거로 본다. 라는 것들이 법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 수많은 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냥 무엇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 인허가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이런 것들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라. 강의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써놓고 이 중에 아닌 걸 찾으랍니다. 돌아버리네.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떤 게 아닐까라고 이제 내용 읽어보는 거야. 그럼 저는 읽어봤더니 감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학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이 두 가지가 걸리더라고. 나머지들은 다 당연히 인허가 승인 받은 거로 볼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도개설화가 대규모 점포 등록 이 두 가지가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2번이 이게 정답인데 사실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이것도 언뜻 보면 이게 인허가 받은 걸 볼까라는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과 5번 중에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한다. 그래서 이런 건 운명의 그냥 장난에 여러분들은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죠.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인허가 승인 받은 것까지 우리가 왜 옵니까? 그건 사업시행자 지만 알아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사업시행자입니까? 공인중개사지.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싸가지 없는 이것도 출제원들 진짜 욕먹어도 싼 겁니다. 62번 전비법 양사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그래서 61번은 현재 우리 법 조문에 우리 책에 없는 것들이니까 그건 넘어가고. 근데 62번은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야. 자, 주민대표회의 나오죠. 첫째, 주민대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승인받으라. 두 가지야. 과반수 동의, 시장 군수 등 승인 당연히 나와 있고. 두 번째, 주민대표는 사업시행자가 전비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책에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주민대표가 하는 역할.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사업공사 등에게 사업시행자한테 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 좀 해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주민대표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또 책에 있죠. 어떻게 됐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명씩밖에 없고 감사는 최저 1명, 최대 3명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따라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는 최소 1명, 최대 3명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이야. 근데 4번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요. 우리 책에 원래 있었는데 분량을 줄이라고 제가 빼버렸던 겁니다. 현재 책에는 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주민대표는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도 뭐 사업을 시행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구성한 게 주민대표거든. 그런데 그럼 시장군수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야. 야 시행자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의견 제시해야 되는 집단이거든.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 받으래?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한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돈을 그 자들한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종속되는 거죠. 그러면 독자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을 뭐란다? 놀고 자빠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놀고 자빠지법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법이. 이건 잘못된 법이라고 강의할 때 사실은 본가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독자적으로 자금을 갖다 조달할 수 있고 지들이 쓸 수 있어야 그게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한테 대들고 야 니들 이따위로 하지 마 할 수 있지. 돈 주는 새끼한테 가가지고 큰소리 친다? 그럼 큰소리 쳐집니까 그게? 그냥 걔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돈 안 주는데 이게 싸가지 없는 법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원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인데 싸가지 없는 악법이더라.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주민대표의 우연의 선출, 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의 회의가 정한다. 뭐 정하든지 말든지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것도 됩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인데 이건 애울 필요 없어. 그럼 4번과 5번은 모르는 내용들이야. 아는 건 3번이야. 그럼 아는 것만 정답이면 되지. 뭐 모르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정답은 3번 푸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비법도 총 시험 문제 6문제 중에서 우리 4문제는 우리 책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던 거야. 원래 5문제로 볼 수 있는데 한 4.5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4.5 정도는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비법은 어렵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어? 최소한 전비법 이것만이라도 보고 가세요라고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시험 문제 다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전비법도 실무 가서는 알아야 되잖아. 재개발 청축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중개 안 합니까?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몇 개는 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63번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다. 이것도 임시거주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자, 어디서만 임시거주시설 설치하는 거 법에서 적용하죠.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하는 것 어디죠? 첫째,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 사업은 부재동란에서 저런 주민들이 어디 가서 거주해야 되는지 임시거주시설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랬었죠. 지들이 알아서 하라 이랬었고 가난한 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서만 임시거주시설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는 전비사업의 공사를 다 끝났습니다.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 끝났죠. 그럼 임시거주시설 철거해야 되잖아. 언제까지 하죠?
이쪽에 공사가 다 끝났으면 그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거야. 그럼 30일 하나밖에 없네. 30일 정답은 볼 것도 없이 4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64번 조합,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거는 교재 아까 전 페이지는 137페이지입니다. 이건 137페이지에 나온다. 기본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64번 129페이지 일단 갑니다. 먼저 나오는 게 이건 129페이지에 나옵니다. 조합에 관한 내용 중에 자 조합에 뭐가 있죠? 정관이라는 게 있죠. 그 조합 정관에 기재사항이 쭉 있는데 그중에 기재한 걸 변경할 때 정관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토지 등수와 과반수 동의 받는 게 맞아요. 조합원들 과반수 찬성이다.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열거됩니다. 어떻게 열거됐어? 전비사업비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는 것. 이런 변경 무슨 변경? 중대한 변경. 경미한 게 아니라 저런 건 중요한 변경입니다. 그럼 과반수 갖고 될까? 안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되죠.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라고. 그 다음에 인가받으라고 그렇게 돼 있죠. 129페이지 보면 원래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거된 중요한 변경들 열거된 이런 건 중요한 변경을 변경할 때는 그거는 과반수 갖고 안 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건 129페이지에 있고 또 법인은 토지 등 소유자 법인이 조합원일 경우 그 토지나 건물 같은 게 원래 무슨 법인 소유로 됐다는 얘기야.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이야. 그때 법인의 대리는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없다? 뭐죠? 모르죠. 선임될 수 없다고? 있어요. 있는데 모르니까 이것도 퀘션. 일단 퀘션 찍어놔. 2번은 모르겠어. 3번. 자, 옳은 걸 고르랬는데 1번은 틀렸고 2번은 모르는 거야. 3번. 조합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임일로부터 언제까지는 해당 전비국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라라고 됐었죠. 이것도 여러 번 났던 거죠. 언제죠?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요. 왜요? 관리처분계 인가고 시간 나면 더 이상 건축물은 사용수익할 수 없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기 전까지만은 거기서 거주하라 이 말이니까 관리처분계 인가시까지입니다. 그것도 틀렸고. 4번 조합의 전문조합 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한다. 자, 전문조합 관리인의 임기는 우리 책에 없습니다. 3년으로 한다라고 돼서 3년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 모르니까 이것도 퀘션. 모르는 건 다 퀘션이야. 자, 그럼 5번.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하여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더라. 자, 원래는 총회에서 할 일을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죠. 다만 몇 가지 열거된 것들 몇 페이지죠? 133페이지 가보시면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반드시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의결한 것들이 쭉 나와요. 자, 그중에서 조합 해산하는 거 있죠. 그럼 이거 중도 해산이야. 중도 해산할 때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 해산이라 사업이 다 끝나고 해산할 때, 사업의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러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죠? 케이크 갖다 놓고, 그죠? 촛불 한번 밝혀서 박수 치고 끝나는 거. 요거는 어디서 해도 좋다? 총회 안 열어도 돼. 중도 해산할 때면 총회. 그러면 이때는 총회를 안 하고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돼. 다만 도시개발조합도요. 공사가 정상적으로 다 끝났잖아. 그러고서는 그때 해산할 때는요. 즉 청산금, 징수지급 다 끝내놓고 징수, 교부 다 끝내놓고 해산할 때 그때는 총회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에서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은 그런데 전비법은 아니야. 그때 공사가 정상적으로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때는 조합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총회에서 안 하고 대의원에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해산할 때 정상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고 해산할 때 이때는 총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에서도 대신 의결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둘 다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대의원에서도 안 한다. 반면에 전비사업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죠. 그래서 해산할 때는 원래는 총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의원에서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총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그건 총회에서만 꼭 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에서 해도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조합 해산에 가서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정답은 이게 그래서 5번이다 라는 얘기죠.
자, 65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심할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 요건. 3분의 2 과라는 게 있었죠. 동시에 맨 마지막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허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 요건. 3분의 2 과,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 이거 얼마 썼죠? 차량 번호 7550번. 7550이라는 게 있었잖아. 바로 그거 묻는 거야. 따라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비율 그랬으니까 이건 후자다. 따라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수익점을 이겼거나 얼마 썼죠? 일단 7550번이니까 75%의 동의. 그리고 각 동별로는 최소한 50%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수익점이 이겼거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75, 50, 7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7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5 이렇게 밑줄 쳐놓고 셋 다 겹치는 건 어디야? 4번이네. 4번이 정답. 이렇게 찾는 수가 최선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차량 번호 몇 번이죠? 허가받아야 되는 차량 번호 7550번이다. 7550. 그것만 알아면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라 이 사례입니다. 아셨죠? 예, 요 정도. 사실은 앞에만 풀어도 돼. 7550번. 이것만 풀으면 돼. 그죠? 7550번. 이렇게 연결된 건 어디밖에 없어? 4번밖에 없어요. 그게 이게 50인지 70인지 몰라도 4번만 갖고도 얼마든지 7550번 되는 건,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3번도 있네. 7550이 하나 더 있네. 뒤에까지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암기법. 이거 써있던 거예요. 책에 봐요. 다 시험 문제도 여러 번 냈던 겁니다. 이건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66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토지는 빌려주고 이걸 조건으로 주택만 분양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갖고 여러분들한테 빌려주죠. 임대해주고 임대로 받죠. 그리고 땅은 임대해주고 위에는 주택만 너희들한테 분양한다라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거 이주자 거주 의무기간은 몇 년이죠? 우리 책 몇 페이지냐면 이거는 아까 65번 문제는 237페이지예요. 이거는 237페이지에 나온다. 237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요 66번은 227페이지하고 1번 거주의무기간 227페이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239페이지 두 군데 있어. 227페이지하고 239페이지하고 두 군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227페이지면 10년이라 이건 5년으로 거기 표시되어 있죠. 거주 의무기간 5년.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건축 및 부속시설들. 건축물의 공용부분 같은 건 누굴 걸까? 사업시행자하고 아무 관계없죠. 그건 누구 거야? 분양받은 사람들 거죠. 그 사람들의 공용부분이니까 뭐죠? 공유해야 되겠죠. 그건 분양받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시행자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는 자기 거지만 사업시행자 거야. 즉 한국토지대학공사 이런 자들 거죠. 그러나 건물은 건축물은 분양받은 사람 거니까 공용부분은 그 자들이 공유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여기가 틀렸다.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격 결정하는 건 뭐가 하는 거죠? 건축비로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축비가 얼마나 드냐에 따라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됩니다. 택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죠? 택지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잖아. 그죠? 땅은 임대 주는 거니까 임대로 산정하는 게 필요한 거지 택지비는 분양가격과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결국 건축비로만 구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맞는 문제이죠. 이건 상식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무엇인지만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된다. 원래는 수도권 과밀업자권 내에서는 3년 이내에 입주해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 세 줬던 거 빠져나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3년인데 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는 언제 바로 입주해야 됩니까? 최초 입주 가능일. 그때 입주해야 됩니다. 3년 기간, 유예 기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주해야 된다. 이것도 책 아마 239페이지인가? 거기쯤에 이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몇 년 했었죠? 이거는 50년 이내로 하지 않고 몇 년 했을까? 40년 플러스 1회 하나요. 또 40년 연장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40년 플러스 40년 연장 이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 기간은 40년 이내로 돼 있었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정답은 바로 옳은 건 3번만 정답. 다음 67번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이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있어요.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작년 책에는 없습니다. 올해 책에 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났냐면 사전 방문에 관한 게 작년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럼 사전 방문하고 품질 요거에 대한 품질 점검단하고 둘이가 같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점검단이 시험 문제 났어? 그러면 당연히 품질 점검도 시험 문제 날 거다 해가지고 올해 책에는 두 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에 가는 거하고 품질 점검에 가는 걸 두 가지를 올해 책에 넣었어요. 그래서 작년 책에는 없고 올해 책 몇 페이지? 217부터 218페이지까지 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새로 신설된 건데 작년에는 책에 안 넣었던 건데 올해 이것을 이제 문제가 났었기 때문에 집어넣었더니 바로 올해 또 시험 문제가 나버렸어. 내년에 날 줄 알았더니 최근 것들이 바로바로 시험 문제 내는 올해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첫째,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합니까? 아니야.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도지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옳은 것 이제 틀렸고 1번은.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는다. 자, 품질점검단이 조사해가지고 야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이것 좀 수정해달라고 사업주체한테 요구했더니 이 새끼들이 기피 또는 방해하더라.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처벌해야 되죠. 그때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뭐 부과할 것 같아요? 품질점검단의 그 지시 안 따랐단다. 그럼 뭐죠? 징역 한 100년 살리면 되겠죠? 징역형은 아닐 거야. 그렇다고 벌금도 그것도 전과자잖아. 그런 중대한 처벌일 때 그렇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뭐가 되죠? 보통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는 안 써있지만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야. 그래서 2번이 과태료 부과 대상 맞고 정확한 숫자는 2천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근데 이 벌칙에 있는 걸 다 외웁니까? 저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왜? 벌칙에 들어있는 게 한 40개가 돼. 그 벌칙의 내용이. 그 40개 벌칙을 다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게 무슨 중개사법입니까? 시험 문제가. 못 외우는 거야. 40개나 되는 벌칙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험 문제는 거 다 싸가지 없고. 다만 몇 천만 원 이하인지가 숫자가 안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고 상식으로 볼 때는 그래 이런 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을 거야 라는 상식적으로 접근했다면 그거는 바람직하다. 정답은 2번이 옳은 겁니다. 3번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건자에 제출하라. 며칠 내에 제출하는지 뭐 우리가 외울 게 뭐야 싸가지 없이. 하여튼 책이 있어요. 5일 이내에 사용검사건자에 제출할 것 이렇게 돼 있죠. 또 사용검사건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근데 원래 이 5일이라는 건 시행 규칙에 들어있는 겁니다.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 규칙, 국토교통부령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싸가지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원래 여러분들 모른다고 해야 돼. 몰라? 라고 넘어갔어야 돼. 또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했을 때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할까? 통상 이런 자료는요 2년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요구하잖아요. 그럼 하자보수 신청 기간이 2년 지나면 거의 80%가 다 소멸됩니다. 그저 기둥이라든지 저런 지붕이라든지 특별한 주유구주부 거기 하자만 5년 10년까지 하자보수 받을 수 있고 웬만한 80%는 2년 지나면 거의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거 보관하는 거 통상 사용검사일부터 2년간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3년이나 2년 이상 보관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몇 년 이상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에 우연이 될 수 있다. 아니 공무원이 몇 년 이상 돼야지만 우연이 있는지를 왜 우리 공인중개사 보고 애우랍니까? 공무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 5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시잘데없는 거. 품질점검이라는 게 필요하다.
누가 하는 거지? 그때 어떤 절차 해야지? 그 정도만 해오면 되지. 이때 뭐 공무원의 우연히 되는 자격까지 우리가 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니까 하여튼 나머지 시잘데 없는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68번.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 자, 이거는 몇 페이지냐면 20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208페이지야. 자, 무슨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책에는 그냥 광고에 관한 내용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광고 속에 들어갈 내용이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냐 세부적인 건 안 납니다. 근데 이거 한번 기출문제 일부는 이 중에 일부는 났던 겁니다. 그럼 뭐에 관한 내용이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원래 조합원을 모집하게 한다. 그죠? 먼저 뭐가 먼저죠?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러 간다. 이것만 알아면 돼.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50% 이상의 그 사람들의 토지 사용 승낙서 즉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80% 이상의 사용권은 플러스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이 설립돼야 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그 다음에 인가 받으러 간다. 이 두 가지 절차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묻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왜? 광고란에 이게 무슨 광고인지 있어야 되잖아. 내용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광고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왜요? 아니 지금 조합설이 인가받으려고 조합원 모집하는 광고인데 아직 언제 인가받을지도 모르는 게 인가일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지들이 무슨 신입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인가받을 거다 예측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는 아직 도래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조합원들 지금 모집 중인데 무슨 인가를 어떻게 받을지 그 모집이 끝나야지 인가받으러 가는 건데 그 일은 날짜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모른다. 그러니까 니은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건 니은자는 무조건 틀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니은자부터 지워.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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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2번 빼놓고 나머지 니은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 더 이상 밑에 거 볼 것도 없이 정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2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만 알았다면 절차만 알으면 금방 푸는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볼 것도 없이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3번은 지그서 왜 틀렸죠?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내용. 아니 아직 조합 설립하려면 한참 나왔는데 지금 뭐 하려고 조합원 모집하느라고 광고하는데 거기다 조합 임원들의 대표권 제한하고 하는 내용은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거기 정관 정하죠. 조합 규약이라고 하죠. 그 조합 규약 만들 때 그때 들어갈 내용이지 무슨 광고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다만 사용권하고 소유권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 비율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 광고에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거기 참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이건 들어야 되는 내용이다 겁니다. 따라서 기역, 리을은 들어가고 니은, 디귿은 안 들어간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죠. 자, 69번.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주택건설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했네요. 자,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자, 먼저 국장한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들이 있었죠. 뭐라고 부르죠? 비등록 사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202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기본서 202페이지에 보면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나눠지죠. 그중에 누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런 자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었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록 안 합니다. 지방공사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뭐 30호의 단주택을 건설한다? 예, 20호 이상에 들어가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 원래 여기는 연간한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연간자가 빠져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사실은 다 틀린 건데 연간한 말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틀린 지문이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연간자가 넣었어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이래저래 틀린 건데 어쨌든 지방공사가 연간 30세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30세 이상의 원칙이죠. 근데 누구랍니까? 지방공사랍니다.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방공사 아닌 민간인들은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그때 등록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이건 지방공사니까 무조건 등록할 필요가 없다.
또 등록사업자는 등록상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것도 글쎄 며칠 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봅니까? 30일인데 그냥 그러네 하고 넘어가자. 모르는 얘기야. 이것도 모르니까 그냥 퀘션. 옳은 걸 고르라는데 모르는 것들이야. 넘어가. 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국토지대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거는요. 문장 자체가 완전 형태입니다. 이건 몇 페이지 나오냐면 이것도 202페이지에 그대로 들어있을까요? 202페이지 보면 어떻게 됐더냐. 주택조합 괄호 열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란 말일까요? 책에 보면 주택조합 하고 괄호 열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 자들을 뺀 나머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원래는 누가고 등록사업자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포함 그 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따라서 누구는 그런 게 없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은 제외니까 이 자들은 이렇게 공동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행해야 한다도 아니고 시행할 수 있다고 됐잖아요. 그것도 무조건 다 틀린 문장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놓는 겁니다. 5번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의 중간에 말소됐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공법에서는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가 그게 발각돼가지고 등록이 말소되죠. 통상 몇 년간은 다시 등록할 수 없을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2년 하고 해보십시오. 등록이 말소되고 다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 몇 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예, 전년이 아니고 2년이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건 그 기본 원리로 그렇게 외워서 답을 찾아가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까지만 풀고 거의 1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 뒷부분도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넘어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풀도록 하고 일단 7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0번 문제가 어디 갔어? 사용검사에 관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서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입니다. 218부터 219페이지에 웬만한 건 우리 책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시험 문제라는 거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이야. 이것도 공부 안 하면서 뭐 다른 데 기웃거리라고 시간 낭비하다가 결국은 시험 떨어지고 제발 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만 보기도 바빠요. 이 책이 바이블이에요. 이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왜 남의 책을 갖다 넘봅니까? 이것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고 제가 문제도 제가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책 쓸 때도 신중을 기해서 쓰지 그냥 의디기 띠디기 막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믿고 제발 좀 제가 쓴 책만 정리해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자꾸 딴 데 들여다보다 결국 시험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볼 때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유 게시판에 글 쓰는 거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네요.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 책도 다 모르면서 왜 엉뚱한 데 눈독 들이고 엉뚱한 걸 다 보려고 할까? 그게 메이저 책이니까 훨씬 좋을까? 어림택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메이저에서 강의했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옛날에 제 밑에서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책은 제가 쓰고 자기들은 강의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책을 내가 쓰고 나서 그 사람들이 딴 데로 가다 보니까 제 책을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책을 쓴 거지. 근데 중요한 거 찍어내는 건 교수마다 다르니까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이 그런 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밑에 없었겠습니까? 다만 제가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원장님하고 하도 제가 잘 싸워가지고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다 보면 원장님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원장님이라고 다퉈가지고 결국은 소문이 나가지고 저 교수는 너무 깐깐하고 그러니까 우리 쓰지 맙시다. 뭐 그 지들끼리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 안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세요. 그런 건 사실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 시장운수구청장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 주체라면 시장운수한테 사용검사 받습니까? 218페이지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 내주죠. 그런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사용검사하는 건 쫄따구인 시장운수구청장이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싸가지 없다 그랬죠.
다만 예외가 있다. 누가 할 때? 국가나 한국투자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나 한국투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또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해준 거, 그 두 가지는 누구한테 받는다? 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원칙 시장수수장, 예외 국장. 요거는 예외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2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자기가 받을 수 없대. 원래는 지가 공사 끝내놓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데 부도나 파산 났어. 그러면 해당 주택을 먼저 했죠. 시공을 보증한 다른 건설회사들. 걔들도 해주고 있는데 걔들도 부도 났어. 연쇄부도라고 하죠.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이 자기들이 바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세 번째, 사용검사는 신청 들어온 날부터 며칠 내? 15일 내 해야 된다. 우리 기본서에 써 있죠. 또 사업주체는 자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죠. 두 가지가 있어. 원래 대지는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주택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랬었잖아요. 따라서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주상 사업은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사용검사를 아직 받기 전이지만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쏘는 겁니다. 5번 사용검사권자가 임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뭐라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이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거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 두 개 등의 건물을 짓습니다. 먼저 아파트 공동주택 한 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그리고 옆에 지금 또 일부 공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레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철근을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다. 중심축가 여기 있고.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임시 사용 승인 내줄 수 있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동별로 끝났으니까 임시 사용 내죠. 근데 동별로 완수됐다고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내주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할 수 있다. 요 세대별이란 말이 중요하죠. 무슨 말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요쪽 세대, 요 공사 현장에 가까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용 승인 내주면 어디 가죠?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인한테 뽀뽀해줬죠. 여보 나 잘 갔다 올게 라고 나갔는데 37도 돼가지고 우당탕 소리가 나갈래 나가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철근이 있다다 그랬죠. 요 운반하는 공사 현장에 철근이 하나가 쏙 빠져가지고 내리 꽂혀가지고 남편이 관통해버려서 즉사했더라. 강의할 때 그렇게 설명한 거 기억납니까? 바로 즉사했더라. 따라서 이쪽 세대는 사용 승인 내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디 내주라? 반대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 1, 2단이거든. 사람들이. 따라서 저쪽은 안전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임시 사용 내줄 때는 위험한 쪽 세대는 내주지 말고 안전한 세대만 내주라. 그래서 세대별로 할 수 있다. 이거지. 동별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지 5번도 세대별로 수행했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정답. 자, 마지막 주택상한 사채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이거는 몇 페이지냐면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에 있어요.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여기 주택상한 사채죠. 첫째, 주택상한 사채의 납입금은 세 군데만 쓸 수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택지에 그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택지 매입비 또는 그 조성비, 구입비하고 조성비, 주택건설 자재 구입비, 또 하나 건설공사비 딱 세 군데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주택건설 자재 구입비에는 납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딱 세 군데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에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것 정답이죠. 그러면 2번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주권으로 한다? 아닙니다. 기명주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전양도할 수 없다. 예외는 있어요. 기명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등록사업자는 이거 발행할 때 뭐 말했죠? 보증받겠잖아. 지급보증. 이 보증을 쓰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사채 발행한 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규모 박스 속에 들어있죠. 박스 속에 있는 거 세 번째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은 주택건설 호수가 있죠. 그 3년 동안 지은 걸 더해서 3으로 나눠라. 그게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까지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자, 이거 법조문은 어떻게 했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 그럼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몇 년이죠?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뜻이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건 3년 이내로 한다라는 말이니까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옳은 건 1번만 정답. 이렇게 풀어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8문제가 남았는데, 아니, 9문제가 남았는데, 요거는 벌써 1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좀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